걷는 방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걷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실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순간까지, 그리고 갑자기 자신감이 흔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발을 딛는 방식,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걷는 동안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걷는 방식이 조용히 낙상 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비디오에서는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안전 독립성,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간단한 기술들을 보여줌으로써 한 걸음씩 통제권을 되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낙상은 단지 무작위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낙상은 전적으로 예방 가능합니다. 이 비디오는 낙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낙상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한 여러분의 가이드입니다. 걷는 방식을 조금만 조정함으로써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자세를 개선하며 심지어 무릎 허리발목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걷기를 다시 배우며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72세 여성 박영희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할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변화를 만들고 움직임을 통제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운동을 통해 근력과 균형을 키우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헬스장은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고 낙상하는 것에 대한 가장 흔한 몇 가지 오해를 해부하는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걸음걸이에 숨겨진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빠른 자가 평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는 단지 더 잘 걷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자유를 되찾고 여러분의 조건대로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더 안전하고 더 강하며 더 힘있게 만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앞으로 업로드될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 팁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비디오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의 댓글로 이를 남겨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느끼시면 일언을 남기고 더 보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낙상이 예방 가능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근육량 손실입니다. 이 과정은 60세 이후에 특히 두드러집니다. 한때 강하고 믿음직했던 다리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을 잃습니다. 이것은 일상 활동을 더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머리가 앞으로 나오고 어깨가 처지고 척추가 굽어지면서 자세가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중을 지탱하는 방식을 바꾸어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몸과 일직선으로 걷는 대신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 아주 작은 실수로도 넘어지거나 쓰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인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과 자세 변화는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특정 운동이 신경근 조절을 개선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울 때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있으며 이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걷게 만들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작고 긴장된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움직임은 안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취약성을 증가시켜 낙상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다른 기여 요인으로는 시력 감소 느린 반응 시간,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이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애물을 만난다면 낙상의 완벽한 폭풍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요점은 이것입니다. 낙상을 유발하는 것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많은 연구는 걷는 방식을 조절하고 근력 균형, 협응력 운동을 통합하는 것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움직임을 조절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면 여정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72세의 박영희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25년 넘게 아늑한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박영희 씨는 늘 활동적이었고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정원을 가꾸고 이웃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과 활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고 커피포트를 잡으려고 재빨리 몸을 돌리는 순간 미끄러졌습니다. 낙상은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손목 골절과 엉덩이 타박상을 입었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회복을 위해 병원에서 2주를 보냈지만 정서적인 타격은 훨씬 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부상 자체가 아니라 다시 넘어질까봐 두려움이었습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박영희 씨는 더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느리고 뻣뻣하게 움직였고 항상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외출을 멈추고 초대도 거절하며 더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의존적인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의 선의의 운동 권유에도 불구하고 박영희 씨는 트라우마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신체적 힘을 압도했습니다. 그때 물리치료사 이지민 씨가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이지민 씨는 박영희 씨의 문제가 단지 근력 부족이 아니라 걷을 때 몸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의식과 인식을 가지고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고 의도적인 발걸음으로 시작하며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도록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다음 균형 운동을 추가하고 자세를 교정했으며 시선을 아래로 보지 않고 앞으로 향하게 연습했습니다. 인내와 꾸준함으로 박영희 씨는 놀라운 진전을 보였습니다. 2달 만에 그녀는 복도를 자신감 있게 걸어 다녔습니다. 3달 만에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녀는 낙상 전처럼 공원을 거닐며 즐기고 있습니다. 박영희 씨가 지금 항상 말하듯이 힘이 아니라 기술이었습니다.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박영희 씨의 이야기와 같은 사례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감 균형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내딛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걷는 방식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과학과 여러분의 몸을 믿으세요. 의식적인 모든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간단한 것을 알아차려 보세요. 매일 어떻게 걷습니까?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자신의 걸음걸이 패턴을 관찰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발을 딛고 균형을 잡고 움직이는 방식은 그 끈질긴 낙상에 대한 두려움에 조용히 기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걸음걸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식적인 걷기를 연습하는 것이 노년층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빠른 자가 평가를 해봅시다. 의료 테스트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약간의 의식만 필요합니다. 걷을 때 발을 끄는 경향이 있습니까? 걷을 때 끊임없이 아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까? 발걸음이 짧고 뻣뻣하며 마치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걷는 것 같습니까? 어깨가 앞으로 기울어져 보이고 팔이 움직이지 않고 얼어붙어 있습니까? 방향을 바꾸거나 부드럽게 도는 것이 어렵습니까? 집에서 움직일 때
가구나 벽에 기대어 지지합니까? 균형을 잃을까봐 두려워보도 위를 걷는 것을 피합니까? 이 질문들 중 2개 이상에 예라고 답했다면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걷는 방식이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게 걷기 위해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래를 봄으로써 머리는 앞으로 나오고 몸통은 구부정해지며 몸은 자연스러운 정렬을 잃습니다. 이것은 무게중심을 이동시켜 넘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자꾸 어색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팔이 완전히 가만히 있다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도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디오를 아직 시청하고 있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이를 남겨 아직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생체역학 및 운동 제어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올바른 자세가 보행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신체적 힘 부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습관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두려움에 적응하여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불안정한 걸음걸이 패턴을 만듭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두려움이 긴장을 만들고 긴장이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나쁜 움직임이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위험이 두려움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걷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재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잡한 루틴을 따르거나 끝없는 스트레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른 기술을 연습하며 몸이 재조정되도록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구는 걸음걸이 재교육, 즉 걷기 습관에 대해 더 의식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단 몇 주 안에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신의 걷기 스타일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안전의식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걷는 방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자세입니다. 누군가 부드럽게 머리 위로 당기는 것처럼 머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시선을 아래로 보지 않고 약 3m, 10피트 앞을 집중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는 주변 환경에 대한 더 나은 감각을 유지하고 경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땅이 아닌 수평선에 집중하는 것이 운동 제어 및 보행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다음으로 어깨를 이완하세요. 구부정하거나 긴장하지 마세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어깨가 이완되고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하세요. 이 행동은 가슴을 확장시키고 균형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제 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믿기지 않겠지만 팔은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한 동맹군입니다. 팔이 몸 옆에 느슨하게 매달려 각 발걸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하세요. 한 팔이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다른 팔은 뒤로 움직여 내딛는 각 발걸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교대 운동을 상상해 보세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걸음걸이의 핵심은 보폭의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에 부드럽게 닿게 하는 것으로 각 발걸음을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발바닥 전체를 거쳐 발가락으로 밀어냅니다. 이 발 뒤꿈치 중간 발가락 순서를 우리는 의식적인 발걸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의도와 통제를 가지고 걷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발을 끄는 것을 피하세요. 대신 각 보폭마다 발이 땅에서 부드럽게 들어 올려지는 것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세요. 발걸음 사이의 거리와 걷는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발은 평행해야 하며 어깨 너비만큼 벌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움직일 때 몸을 지탱하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듭니다. 리듬에 관해서는 서두르거나 너무 느리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고 통제되는 느낌에 꾸준하고 편안한 속도를 찾으세요. 자신의 걸음걸이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집에서 이 기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직선으로 걷고 호흡에 집중하고 돌아서서 매일 몇 분 동안 반복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연습은 새로운 걷기 기술을 자동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걷기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새로운 움직임 방식을 공고히 하는 다음 단계는 걸음걸이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통제하고 더 많은 자유와 안전을 얻을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이 이러한 전략을 지지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움직임 습관의 작은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게 걷는 기본을 마스터했으니 몸을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며 모든 발걸음에 자신감을 불어넣도록 설계된 간단한 운동으로 새로운 움직임 패턴을 강화해 봅시다. 가장 좋은 점은 이 모든 운동을 집에서 헬스장 없이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대로 움직이고 강해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학 연구는 근력 균형 및 협응력 운동을 결합하는 것이 특히 노년층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1 의자를 이용한 한발서기.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시작하세요. 필요한 지지를 제공할 만큼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두 손으로 등바디를 잡고 한쪽 다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고 다른 발로 균형을 잡습니다. 다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발목, 무릎, 엉덩이가 조화롭게 작동하면서 몸 전체에 힘과 결단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입니다. 더 큰 안정성과 독립성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 초가 지날 때마다 자신이 이루고 있는 진전을 상기하세요. 단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완료한 후에는 부드럽게 전환하여 다른 쪽 다리에도 같은 운동을 반복하세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움직임은 걷기 안정성에 중요한 근육들, 즉 실수를 막아주는 발목 모든 발걸음을 지지하는 무릎,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께 잡아주는 엉덩이를 단련시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동성과 근력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각 다리당 3세트를 수행하세요. 각 세트마다 균형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항상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헌신에 대해 몸과 마음이 감사할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수년 동안 도움이 될 헌신입니다. 운동 2 무릎 교대 올리기, 지지할 수 있는 튼튼한 의자, 카운터탑 또는 어떤 표면 근처에 서서 시작하세요. 이는 특히 균형이 걱정될 경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심호흡을 하고 자세를 안정시키고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고 움직이기 전에 안정되고 지면에 단단히 서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제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오른쪽 무릎을 엉덩이 높이로 들어 올리며 코어와 다리의 근육을 사용하세요. 무릎을 들어 올릴 때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움직임을 부드럽고 통제되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엉덩이 굵은 대토에 사두근 코어에서 느껴지는 동작에 집중하세요. 여기서 목표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천천히 통제하며 바닥으로 다시 내리세요. 오른쪽 다리가 다시 땅에 닿으면 왼쪽으로 초점을 옮기세요. 왼쪽 무릎을 오른쪽과 같은 높이로 들어 올리면서 다시 내릴 때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각 움직임을 통제할 때 다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힘을 느껴보세요. 각 방향으로 총 1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발을 들어 올리는 기능적 움직임을 개선하는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효과적입니다. 이는 전반적인 이동성에 매우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무릎을 올릴 때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물을 넘거나 잠재적인 미끄러짐과 낙상을 피하는 작지만 중요한 행동을 생각하세요. 무릎을 들고 내리는 행위는 엉덩이와 다리의 근력과 유연성을 키우며 이는 더 나은 균형과 통제로 이어져 낙상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자신감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 반복은 낙상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 없이 독립성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강화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가장 간단한 움직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수년 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으로 지내는데 중요한 부분임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운동 3. 발 뒤꿈치 발가락 올리기. 이 운동을 위해 발을 평행하게 벌리고 튼튼한 의자를 잡고 균형을 잡습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안정되면 발 뒤꿈치를 땅에서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발 앞꿈치로 올라섭니다. 종아리 근육을 통해 스트레칭과 동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걷기 안정성과 전반적인 이동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높은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타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그런 다음 발 뒤꿈치를 천천히 통제하며 내립니다. 근육이 완전히 사용되고 스트레칭 되도록 합니다. 이 움직임은 걷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종아리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매우 중요한 혈액순환도 개선합니다. 순환이 원활하면 더 활력을 느끼고 다리의 부종이나 불편함에 덜 시달립니다. 이는 작은 움직임이지만 그 이점은 엄청납니다.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켜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일상 활동을 훨씬 쉽게 만듭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간단한 운동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소한 움직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력과 이동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운동을 2세트 목표로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형을 유지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전반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운동 4. 직선 걷기. 빈 복도나 움직일 공간이 충분한 방과 같이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걷기 그 이상입니다. 몸과 다시 연결하고 각 움직임을 진정으로 느끼고 통제력과 안정감을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발을 평행하게 하고 땅에 단단히 지탱하고 똑바로 서서 시작하세요.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각 발이 다른 발과 일직선을 따르도록 합니다.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늘어뜨리지만 마치 시계의 추처럼 몸의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하세요. 이는 현재의 순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완전히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도를 따라 걷을 때는 걷는 과정, 발걸음의 흐름, 각 발의 위치, 팔의 가벼운 흔들림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움직임을 느끼고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느끼세요. 끝에 도달하면 멈추고 숨을 고르고 돌아섭니다. 같은 의식을 가지고 뒤로 걸어오세요. 자연스럽게 몸을 밀어 통제를 유지하고 자세를 똑바로 세우고 정신을 집중하세요. 약 2분 동안 이것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자신 몸 그리고 호흡만 있으면 됩니다. 걷기 패턴을 강화하고 움직임의 리듬과의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이는 단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행동 자체가 움직이는 명상이 됩니다. 뇌와 근육을 훈련시켜 협력하여 근력과 자신감을 키우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더 큰 균형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매 반복마다 자신이 통제하고 있으며 나이와 관계없이 여전히 의도와 우아함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이 의식적인 걷기의 순간은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운동 5. 마음을 이용한 자세 및 호흡. 만약 이 비디오를 아직 시청하고 있고 이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를 남겨 아직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발을 약간 벌리고 서서 어깨를 이완하고 눈을 감습니다. 깊고 꾸준한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누군가 부드럽게 머리 꼭대기를 위로 당기는 것을 상상하세요. 숨을 내쉴 때 모든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세요. 이 5가지 운동을 매일 수행하면 근육적, 정신적 기반을 모두 구축하여 점진적으로 걷기를 더 안전하고 더 견고하며 더 균형 잡힌 움직임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발걸음이 더 부드러워지며 움직일 때마다 더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점은 신체적 개선 이상으로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활동에서 더 가볍고 더 안정적이며 더 활력을 느끼며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고 보고합니다. 규칙적인 균형 및 근력 운동이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수많은 연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과학은 움직이는 방식의 작은 조정이 일상적인 안전 웰빙, 그리고 독립성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이 운동들을 시도하고 루틴에 통합하세요. 모든 발걸음이 더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유를 누리세요. 의식적인 걷기의 첫 번째이자 가장 즉각적인 이점은 낙상 위험의 극적인 감소입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고 발을 올바르게 위치시키고 몸을 정렬하면 마치 뇌와 근육이 팀으로 협력하여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발걸음은 잠재적인 위협에서 강하고 안전하며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전환됩니다. 여러 연구는 걸음걸이를 조절하는 것이 운동 협응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며 이는 결국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즉각적인 이점은 자세 개선입니다. 이 의식적인 걷기 기술을 채택하면 어깨는 이완되고 목은 잘 정렬된 채로 더 키가 크고 곧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 변화는 단지 균형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호흡을 개선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입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 있고 열린 자세로 서는 것은 활력 존재감, 그리고 힘을 드러냅니다. 영우는 좋은 자세가 더 큰 안정성과 낙상 위험의 현저히 낮은 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력 운동을 통합하고 더 의식적인 걷기 패턴을 채택함으로써 무릎, 허리, 발목 통증 감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몸이 체중을 더 고르게 분산시켜 특정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변화는 걷기의 즐거움을 되찾고 이동성과 독립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이점은 자율성과 자신감의 회복일 것입니다. 가게에 가거나 길을 건너거나 단순히 두려움 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해방감을 줍니다. 이는 다시 몸을 통제하고 차례로 삶을 통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걷는 방식을 조정하겠다는 한 가지 간단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연구는 걸음걸이의 작은 조정이 일상적인 독립성과 전반적인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진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러한 중요한 변화를 이루는 것을 종종 방해하는 몇 가지 흔한 오해를 해부해 봅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늙어서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장벽이 아니라 삶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물론 변화는 더 느리게 올 수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항상 배우고 적응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적절한 자극과 움직임 부족입니다. 또 다른 흔한 믿음은 넘어지면 나이 때문이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은 나이 드는 것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회복 가능한 준비성을 어느 정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낙상은 불가피한 쇠퇴의 신호가 아니라 조정할 때가 되었음을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지팡이나 보행기가 영원히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조 도구들이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종종 사람들이 완전한 독립성을 되찾는 것을 막는 정서적인 지팡이가 됩니다. 진실은 작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 균형을 회복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며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극적인 조치나 복잡한 루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이와 관계없이 몸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지식과 함께 의식적인 걷기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직선 걷기입니다. 몸과 다시 연결하고 균형을 강화하며
일상적인 움직임에 의식을 불어넣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 운동을 경험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해 보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걷는 것, 각 발걸음에 집중하고 통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운동에서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통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의식적인 움직임의 중요성일까요? 아니면 균형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작은 발걸음의 힘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즐겁게 보셨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도울 더 많은 팁과 운동을 보려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